한국의 보수는 진짜 보수가 아니라면서요. 박정희 대통령을 좋아해서 자기가 보수라고 하는 사람은 모순이에요. 그거는 경제 안보 교육에 있어서 보수적 아이디어를 정립할 필요가 있다. 어떻게 하면 토론을 이렇게 잘할 수 있어요? 평소에 고민을 많이 하면 돼요. 그리고 뭐 제가 관종이 되려고 제가 여성할당제 토론 나갔겠어요? 그러니까 나갔는데 상대편이 맥없이 무너져가지고 내가 뜬 거지. 오늘 책은 바로 공정한 경쟁입니다. 함께 이야기 나누실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기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저 이준석이라고 하고요. 여섯 번째 파트가 이제 보수의 미래잖아요. 여기가 이제 거의 끝판인데 한국의 보수는 진짜 보수가 아니라면서요. 무슨 말이에요? 그보다는 보수라는 개념 자체에 대해 가지고 보수가 뭐냐 또는 그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경우 많은데 예를 들어 박정희 대통령을 좋아해서 자기가 보수라고 하는 사람은 모순이에요. 그거는 박정희 대통령은 미국에서 배우면 보수 정치는 안 배워요.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이런 게 어떻게 보수적인 정책이겠어요. 그거는 극단적인 국가주도의 경제정책인데 그러니까 저는 그런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보수 진보는 반공인이 아니냐로 이제 갈리는 것 같은데 그 개념은 이제 벗어날 때가 됐다. 그래서 이 책을 쓴 거죠. 보수라는 개념 자체가 무엇은 어떻게 형성돼야 되느냐에서 경쟁이라는 단어 다시 한번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경쟁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나쁜 단어처럼 이제 묘사하면 살아온 사람들이 있는데 뒤집어 보면 지금 경쟁이 없으니까 더 억울해하는 사람들이 많죠, 보면은. 예. 경쟁 선발이 아니라 취업 비리 같은 거 터지면 사람들이 분노하고. 맞아. 예를 들어 국가대표를 선발하는데 경쟁이 아니라 갑자기 국가가 나라에서 갑자기 우리 북한이랑 뭐 단일팀 해야 되니까 니네 꺼져라 이러면은 그러면은 그게 어떻게 공정하냐 이렇게 사람들이 들고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사실 경쟁이라는 것 자체가 생각보다는 공정한 상태라는 거. 사법고시 같이 그냥 그걸 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더 공정하고 나은 정책일 수 있다는 걸 이제 얘기하는 거죠. 이제 보수 집권을 위해서 필요한 건 뭐라 생각하세요? 옛날에는 이제 보수가 그래도 보수가 집권하면은 경제, 안보, 교육에 있어서는 안정적이고 더 잘한다는 인식이 있었던 게 2000년대 초반까지 해서 인식이었다면은 그 이후로 그게 많이 무너졌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다시 구축하는 거. 경제, 안보, 교육에 있어서 보수적 아이디어를 정립할 필요가 있다. 경제라고 하면 옛날에는 이제 대기업 중심의 낙수 경제론이 있었는데 그거 자체를 많이 이제 좀 희석 또는 부정시켜놨기 때문에 그걸 대체할 것들이 무엇이냐, 아니면 안보에 있어서 대북 상호주의라는 것에서 조금 좀 바뀔 부분이 있느냐, 교육에 있어서도 경쟁 교육이라는 걸 어떻게 병원할 것이냐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잘하면은 매력적인 아이디어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책에 보니까 약간 이건 사실 본인도 약간 위험하다 생각하면서 적으신 것 같은데 엘리트가 세상을 바꾸고 사람들의 삶을 행복하게 만든다고 믿는 엘리트주의라고 있잖아요. 사실 이거를 뭐 저도 공감은 어느 정도 하거든요. 근데 이걸 좀 밝히는 건 좀 부담스러울 수 있잖아. 실제 근데 그렇게 엘리트가 세상을 바꾼다고 생각을 좀 하시긴 하는 거죠. 우리나라 국가 규모 5천만 명이라는 그 규모가 되면서 국가를 이끄는 것들은 굉장히 이제 갈수록 좁은 범위가 될 것이다. 예를 들어 직접 민주주의적 형태가 강화되는 걸 원하는 사람들은 직접 민주주의가 되면은 좋아질 것이다. 천만에요. 이수영 사건 같은 거 맨날 나올 겁니다. 보면은 우르르 가서 인민재판하고 가가지고 누가 선동 잘하는 사람이 이제 정권을 장악하게 될 건데 예전에 아테네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직접 민주주의를 해가지고 다들 아고라에 모여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거 했는데 그 나라 꼴이 말이 아니었거든요. 보면은 나중에는 궤변가들이 나타나가지고 선동자라는 사람이 장악하고 중후정치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우리나라도 지금 약간 비슷한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5천만이라는 집단에 대해 가지고 선동전을 펼친다는 것 자체가 서로 이제 그러면 서로 낙인 찍기. 저쪽은 빨갱이고 저쪽은 친일파고 뭐 이런 낙인 찍기 정도 하는 그런 정도의 상황 자체가 계속 나올 것이다. 엘리트는 이제 이 사회에서는 타고난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과거에는 예를 들어 아까 말했듯이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대학 같은 곳에 가려고 하면은 집이 어느 정도 살아야 되고 이런 기준이 있었다면은 이제는 그래도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런 경제적 능력 갖춘 사람 비율이 많이 늘어나가지고 그게 제약 조건이 아니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타고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는 이제 사회제도트 안에서 누구나 이제 도전해볼 수 있는 과제가 된 것이고 그 안에서 엘리트가 되는 사람들이 이제 나올 것이다. 그래도 반기문 같은 사람도 지금 우리가 보기엔 엘리트지만은 충청북도 음성에서 완전 찢어지게 가난한 집 아들이었거든요. 그쵸. 근데 그런 것처럼 그런 사람들이 대신 엘리트들이 나중에 사회에 책임감이 있는 자세를 가지고 경영했을 때 미국 사회를 보세요. 미국 사회는 그 상류층이 튼튼해가지고 미국 사회가 세계를 주도하는 국가가 된 거예요. 보면은 굉장히 엘리티시즘이 강한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헌신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어떤 관점에서 우리도 한번 바라볼 필요가 있다. 질문 한번 할게요. 그러면 본인도 그 엘리트에 들어간다 생각하세요? 지금 상황에서는 들어가죠, 100%. 원래는 사실 엘리트 쪽이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그 뭐 사람들은 가고 하버드 들어가면 되게 금수저에 있는 집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라면서요.
그러니까 이게 아직도 이제 서울을 잘 모르는 분들은 상계동이 그 지하철 4호선 종점이라는 걸 잘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에서 벗어나야 돼요. 이제 아까 말했듯이 엘리트는 경제적으로 혜택받은 계층에서 나온다는 관점을 스스로 그거에 굴종적으로 따르고 있기 때문에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나타나니까 저것도 강남 돈 많은 집 아들일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나왔던 것인데 맞아요. 그거 자체를 깨야죠 스스로들이. 근데 그게 아니라 엘리트만 보면 저거는 애초에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우리 인민의 적이다 이런 식으로 몰아붙이는 순간부터 아니 그게 북한식이죠. 자본가일 것이다. 뭐 엘리트는 이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다음 이제 주제는 토론인데 네. 사실 이준석 의원이 지금 이렇게 이제 인지도 높아지고 핫해진 데는 저는 사실 토론이 굉장한 역할을 했다 생각하거든요. 특히 이제 지난번 100분 토론도 그렇고 어떻게 하면 토론을 이렇게 잘할 수 있어요? 평소에 고민을 많이 하면 돼요. 뭐 젠더 문제 같은 경우 나한테 그날 섭외가 들어왔을 때 예를 들어 일주일 전에 섭외가 들어왔을 때 그때부터 고민하면 깊이 있는 고민을 못 해요. 그래서 왜냐면 평소에 그냥 사회 현상들을 보면서 아 저건 잘못된 저건 내가 물론 밖으로 내 뜻을 표출하는 게 10이라고 하면 내가 표출 안 하는 게 그 10배는 되지만은 그래도 그걸 계속 생각하고 고민하는 사람이 나중에 어떤 상황이 다리 닥쳐도 당황하지 않고 그걸 내뱉는 거거든요 보면은. 그러면 벼락치기로는 한계가 있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야구 선수들 중에 타자들이 진짜 날아오는 공을 보면서 시시각각으로 이렇게 치는 사람들, 그러니까 육체적 감각이 좋고 동물적 감각이 좋은 사람들이 3할 타자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참 쉽지 않다 그래요, 사람들이. 왜냐면 그 공을 쫓아가서 치는 방식으로는 임기응변이 쉽지 않고 3할을 가뿐히 넘겨치는 타자들의 특성이 뭐냐면은 워낙 사전에 그 상대 투수와의 대결을 많이 상상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분석하게 된다는 거예요. 가상 시뮬레이션 돌리고 오늘 선발이 누군데 저 사람은 내가 상대해 보니까 이렇게 하더라 하면서 그걸 잘 응용하는 사람, 수싸움을 할 줄 아는 사람이 이제 3할 넘게 친다고 하는 건데 그 토론도 마찬가지예요. 평소에 어떤 문제에 대해 가지고 미리 고민해보는 사람 못 당해요. 그러면은. 과학고는 하버드 시절에도 이런 토론 동아리 이런 게 좀 있었어요? 없었어요, 저는 한 번도. 과학고 시절에는 토론을 많이 했다고 봤는데. 과학고 시절이 아니라 과학고 졸업한 다음에 동문들이 네. 천년바위라고 그 사이트가 있었어요. 네네. 거기 온라인상에서 토론 같은 키보드 배틀 같은 걸 많이 했죠. 이제. 그게 실제 오프라인 상이 아니라 네. 온라인 상에서 굉장히 많이 하게 됐죠, 거기서. 실제로 그런 토론 동아리에 들어간 적은 없는 거군요. 저는 토론 동아리 하는 애들이 보면 저 굉장히 놀라는 게 토론 동아리 하는 애들, 대학생들 저희도 토론 배틀도 하고 이러면 했잖아요, 옛날에 토론 대처. 저희가 토론 배틀이나 이런데 개최하기도 하고 방송 토론 대처 나가면요, 제가 그들을 뭐 비하하고자 하는 얘기는 아닌데 걔네는 펜싱을 하는 거지 걔네는 칼싸움을 하는 게 아니에요. 표현 좋다. 그러니까 무슨 의미예요, 근데? 이런 거 딱 걔네들이 이제 앉아가 제가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듣고 싶어서. 제가 사회를 봐도 그렇고 이렇게 토론 대처가 가도 그렇고 이런 거예요. 말을 이렇게 해보면은 지금부터 입론 들어가겠습니다. 찬성 측에서 만세해준 발언은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각 잡고 하는 토론이긴 한데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인위적으로 보이는 거죠. 보면은 그것보다는 형식적으로 가벼워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냥 저거는 그냥 펜싱이다 저거는 보면은. 네. 무슨 말인지 알 것 같네. 책에서 약간 되게 조금 제가 이해 못한 부분이 있었는데 황당한 개변이 논리를 전개하는데 도움이 많이 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쟁을 치를 때 보면은 전략이 있고 전술이 있어요. 전술 밑에 보면 이제 개인의 무용이 있는 거죠, 보면은. 뭐냐면은 군대를 움직이는 것도 잘해야 되고 내가 지휘하는 단위가 잘 움직이게 하는 것도 해야 되고 하지만 내가 칼에 찌려주고 안 되는 거거든요, 보면은. 그러니까 내가 내 앞에 적병이 오면 적병을 내가 스스로 처리하면 검술도 갖고 있어야지만 그게 전장에 나갈 수 있는 건데. 그쵸. 그러니까 결정적인 순간엔 검술도 필요하다 이 정도. 그러니까 뭐 상대편이 칼로 이제 달려들면은 그걸 처리할 정도의 그 자신감 항상 있어야 된다. 그 자신감이 개변인 거예요? 그렇죠. 개변이라는 건 사실 말싸움을 이기기 위한 형식적인 논리 다툼인데 그거 정도는 언제든지 상대할 자신감이 있어야죠. 실제 토론 때는 또 원고를 준비하지 않는다면서요? 네, 저는 원고 준비 안 해요. 이건 제가 가져온 그냥 인터뷰 질문이거든요. 기껏해야 가끔가다 이제 긴 토론일 것 같다 그러면은 뭐 마인드맵 정도 하나 가져가고 그 적거 보면 두껍게 뭐 넘기고 이런 거 잘 안 하거든요, 보면은. 통계나 아니면 수치라는 것 이런 건 좀 외우고 하는 건 갈 정도는 하지만은 뭐 그걸 찾아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거는 통계는 솔직히 말하면 제가 A라는 주장하든 B라는 주장하든 갖다 끌어댈 거 많아요, 보면은. 그렇죠. A도 맞는 거 있고 B도 맞는 거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갖고 누굴 설득할 수 있다 좀 믿고 싶지 않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우리나라에서 토론을 정말 잘한다 생각하는 사람 딱 2명만 얘기해 주신다면. 별로 못 느끼겠어요. 없어요? 네, 그러니까 그게 본인이 최고다 혹시? 그러니까 상대 해보면은 그냥 유시민 작가님 어떠세요? 예전에 이제 보면은 JTBC에서 신년 토론 같은 거 하잖아요. 네, 했었잖아요. 그때 한번 비트코인. 그건 안 받고 3년 전인가 무슨 그 철도 민영화 관련해가지고 이제 철도 민영화, 철도 SRT 관련해가지고 이제 토론하고 이런 게 있었는데
그런 거 보면서 그냥 내가 저 자리에 있었으면은 어. 쉽게 상대했을 텐데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토론은 잘한다 못한다가 아니라 내가 진심으로 그 주제에 대해 가지고 관심이 있고 내가 거기에 대해서 할 거면은 그러니까 어느 정도 검술이 되는 사람들이면 다 비슷비슷해요 보면은. 예. 아마도 토론은 그때 준비하기보다 평소에 자기 그 안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하고 하는 네. 시간이 어느 정도 칼싸움 하는 사람끼리 가면은 진짜 백합을 싸워도 그냥 계속 이제 삼국지 보면 나오잖아요 보면은 나와 백합을 겨뤄보자. 백합은 계속 이러고 있는 거지 가서. 그때 그러면 그걸 가르는 건 뭐예요? 예? 그러니까 백합을 겨루다 맞으면 한 끝은 가를 거 아니에요, 누군가가 이제. 못 가로 끝나는 게 더 많죠 보면은. 예.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 사람들한테 이준석 의원을 만난다고 하니까 댓글이 또 되게 많이 달렸어요. 예. 그래서 앞서 그 질문을 해결한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는데 이거 제가 들은 질문 아니에요. 네. 이제 다른 유튜버가 질문한 질문인데 스스로 간종이라 생각하세요? 어때요? 그다지 저 정도면 덜 하고 다니는 상황이죠. 뭐 가서 밖에 나가서 마이크 잡는 것도 아니고 페이스북에 쓰는 글 갖고 기사 쓰는 걸 갖고 나 관종이라는 건 웃긴 거고. 예. 그리고 관심이라는 것도 사람들이 그냥 가변적인 거지. 예. 그리고 뭐 제가 관종이 되려고 제가 여성할당제 토론 나갔겠어요? 그러니까. 나갔는데 상대편이 매없이 무너져가지고 내가 뜬 거지. 그러니까. 아 맞아. 그걸로 인해서 유튜브에 이준석 레전드. 그러니까 봤죠? 네, 봤어요. 그러니까 상대편이 스텝이 꼬여가지고 넘어지는 것도 있기 때문에. 너무 사실 좀 너무 매겁게 넘어지긴 했어요. 제가 봐도. 너무 논리가 무너져서. 근데 그게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놀던 그 페미니스트들과 페미니즘 논리 들고 나와서 세상에서 밝은 세상에서 얘기하자니까 이게 문제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갑자기 궁금해진 건데 만약에 이준석 의원이 그 상대방 변호사 입장이 되었어요. 조금 더 논리적으로 답변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우리가 주제 바꿔서 했으면 아마 그러니까 입장이 바꾼 거죠. 주제는 똑같은데. 사람을 그대로 바꿔서 했으면은 제 생각에는 또 페미니스트들이 저를 좀 추앙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알겠어요.